30기 라이브 방송은 시작 몇 분 만에 이상한 공기를 드러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지만 웃음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사과가 오갔지만 사과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계속 말을 이어갔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끝까지 비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청자들이 멈춰선 지점은 영호의 부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가 형커인지에만 집중했지만 진짜 이상한 장면은 그 자리에 영호가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방송 내내 영호는 마지막까지 옥순 곁에 있을 것 같은 흐름으로 비쳤습니다. 그런데 라이브에서 옥순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해외 일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리됐다고 했고 부모님의 반대 때문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별의 이유보다 옥순의 말투였습니다. 너무 차분했습니다. 너무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이미 수십 번 연습한 사람처럼 감정보다 구조를 먼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9주 동안 결혼설, 임신설, 상견례설까지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옥수는 아픔을 말하기보다 왜 자신이 비난받아서는 안 되는지를 정리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불편해졌습니다. 영호는 없었지만 라이브 전체는 이상하게도 영호의 그림자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옥순의 설명이 너무 빠르게 정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외 일정 방송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정리 부모님 반대는 아니었다는 말까지 모든 문장이 빈틈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감정은 빠져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멀어졌는지, 9주 동안 쏟아진 소문을 보며 무엇을 느꼈는지, 영화와 마지막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한 실감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분함은 안정이 아니라 방어처럼 보였습니다.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순간은 경수와 순자가 현커라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였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은 순자를 불안한 사람처럼 보여주었습니다. 집착하는 사람처럼 보였고,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처럼 보였고, 남자를 몰아붙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끝까지 관계를 이어간 사람은 경수와 순자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방송 속에서 가장 위험해 보이던 관계가 현실에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남아 있었고 여유롭고 세련돼 보이던 관계들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때부터 시청자들은 편집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이 실제 관계였을까? 아니면 제작진이 만든 서사였을까? 이 의심은 순자가 입을 열면서 더 커졌습니다. 순자는 경수가 물을 떠오라고 했던 장면, 웃고 있던 장면, 신비주의처럼 보였던 장면들이 사실은 자신이 부탁한 행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화면의 의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시청자들이 이상하게 보던 행동은 사실 두 사람 사이에 가까운 교감에서 나온 장면이었습니다. 경수와 순자의 관계가 밝혀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형커가 나왔다는 사실에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이 보여준 이미지와 현실의 결과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만약 순자가 정말 방송에서 보인 것처럼 불안하기만 한 사람이었다면 왜 현실에서 가장 오래 남은 관계가 되었을까요? 만약 경수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으로만 보였다면 왜 순자는 그와 함께 남았을까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지난 장면들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집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캐릭터가 화면 안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장난치고 웃던 커플이 방송 안에서는 불안하고 어긋난 관계처럼 소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서워졌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무엇이었는지, 누구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였는지 묻게 된 것입니다. 순자가 설명한 물 장면은 특히 중요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 장면을 보며 경수가 차갑거나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것이 자신이 부탁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차마 잡아 자해에 정말 차있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장면이라도 앞뒤 맥락이 빠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다정한 장난은 무례한 행동이 되고 가까운 사이의 웃음은 불안한 신호가 됩니다.
이 차이가 바로 시청자들이 편집을 의심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순자의 표정도 쉽게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라이브가 시작됐을 때 순자는 거의 웃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말 한마디를 꺼낼 때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 보였습니다. 순자는 단순히 긴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걸스톡 단톡방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톡방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안에서 누군가가 상처받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 공기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무너지고 있었고 누군가는 불편함을 삼키고 있었는데 분위기는 계속 웃음으로 흘러갔습니다. 순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 무리 안에서 불편한 존재가 되었구나. 그 말은 이번 라이브의 핵심이었습니다. 집단 안에서 한 사람이 불편한 존재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말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 됩니다. 순자가 힘들었다고 말했을 때 돌아온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왜 분위기를 망치느냐는 공개였습니다. 그 순간 시청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의 다툼이 아니라 집단 전체의 공기가 어긋난 사건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걸스톡 단톡방 이야기가 나온 뒤 라이브는 더 이상 단순한 연애 후일담이 아니었습니다. 방송 밖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누가 누구의 편에 섰는지, 누가 침묵했고 누가 웃었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불편한 존재가 되었다고 느낀 순간 이미 관계의 균형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상처를 말하기 전에 먼저 분위기를 걱정해야 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관계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영숙과 옥순의 카톡 내용도 사람들을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멘탈 괜찮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걱정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받은 사람이 듣기에는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 괜찮니가 아니라 상황이 커졌는데 너 지금 관리되고 있니처럼 들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순의 말도 묘했습니다. 한 사람 이야기만 듣고 오해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방송에서 직접 본 장면들이 있었고 시청자들은 그 행동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오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사건 자체보다 해석의 문제로 돌리는 느낌, 행동보다 프레임을 정리하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은 더 커졌습니다. 더 차가웠던 순간은 순자가 힘든 이야기를 끝낸 직후였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가벼워졌습니다. 웃음이 나왔고 농담이 섞였고 옥수는 지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창이 폭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직 상처를 설명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미 자기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더 잔인하게 보였습니다. 특히 옥순이 가족, 회사, 친구들, 지인들, 그리고 대신 댓글을 적어준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말한 대목은 쉽게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감사 인사처럼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9주 동안 이상한 흐름을 지켜본 시청자들에게는 전혀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글은 갑자기 올라왔고, 어떤 분위기는 동시에 만들어졌고, 어떤 해명은 너무 빠르게 정리됐고, 어떤 장면은 너무 늦게 드러났습니다. 옥순이 지인들에게 감사를 전한 장면도 그래서 더 크게 보였습니다. 가족과 회사와 친구들이 자신을 도와줬다는 말은 평범한 감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 댓글을 적어준 친구들이라는 표현은 라이브의 공기를 바꿔 놓았습니다. 댓글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여론을 만들고 누군가를 몰아붙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는 많은 시청자에게 새로운 질문을 남겼습니다. 지난 9주 동안 댓글창에서 벌어진 일들은 어디까지가 자연스러운 반응이었고 어디까지가 누군가의 개입이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옥순 주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누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을까? 누가 여론의 흐름을 바꾸려 했을까?
누가 이 모든 일을 끝까지 오해라는 단어 안에 넣으려 했을까? 물론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라이브의 흐름은 시청자들에게 의심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애 프로그램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악역이 등장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순간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 사람의 말에 의해 조금씩 밀려나는 순간입니다. 순자는 자신의 고통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계속 설명되어야 했고, 증명되어야 했고, 조심스럽게 말해야 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억울함은 훨씬 자연스럽고 길게 설명되었습니다. 가족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지인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대신 댓글을 적어줬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상처를 입었다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라이브의 공기는 상처를 말한 사람보다 지목된 사람들의 힘듦을 더 오래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말할 때마다 조심스러웠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면서도 계속 선을 넘지 않으려 했습니다. 누군가를 직접 공격하지 않으려 했고,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으려 했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자신이 힘들었다는 사실만 꺼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은 무겁게 들렸습니다. 오래 참은 사람의 말은 짧아도 무겁습니다. 설명이 많지 않아도 얼굴과 침묵이 먼저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자가 남긴 말은 오래 남았습니다. 앞으로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참지 않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의견을 말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승자의 선언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람이 겨우 자기 목소리를 되찾는 장면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라이브가 끝나자마자 웃었고, 누군가는 지인들에게 고맙다고 했고, 누군가는 솔로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자리에서 아주 작은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옥순이 무엇을 숨기려 했는지, 영호가 왜 끝내 나타나지 않았는지, 제작진이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막았는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번 라이브 이후 시청자들은 더 이상 방송이 보여주는 대로만 믿지 않게 됐습니다. 화면에 나온 장면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 누군가의 캐릭터가 편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고통이 집단의 분위기 속에서 너무 쉽게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30기의 진짜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